자, 이번 시간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건데, 접선의 방정식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지는 경우,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지는 경우인데요. 우리 여기서 첫 번째 곡선 위에 점은, 곡선 위에 점, 이 점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접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곡선이 이렇게 있다 쳐봐.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접선의 기본적 이런 형태를 접선이라고 합니다. 한 점에서 만나서 지나가는 거 우리는 접선이라고 불러요. 이해되니? 그리고 이 접선인데 이 점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 접점이라고 부를 거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이 결국 뭐냐면 직선이야. 접선의 방정식이 결국 뭐냐면 결국은 직선이에요. 즉 직선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냐면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한 점을 뭘로 할 거냐면 접점으로 정리할 거예요. 이해되지, 그지? 그럼 뭐가 필요해? 기울기가 필요하지. 이해되세요? 이 기울기의 경우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야. 이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우리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미분 개수잖아. 그치? 그래서 미분 개수 정리하시고 접점 주어졌으면 그 접점이랑 요거랑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이해돼? 되게 간단해 내용 자체는. 그래서 자 지금 저 곡선 위에 점 이렇게 줬어? 즉 이 점이 x1, y1이라는 거야. 이 점이 곡선 위에 점 접점이 그러니까 이 점이 돼버렸지. 그치? 그럼 뭐를 알면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 되잖아. 그치?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f8 x1이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를 체크하시는데 접선의 기울기는 뭐냐? f8 x1이 되는 거야. 얘가 기울기예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울기잖아. 그래서 y는 기울기 f8 x1 그리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쓰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그 공식만 알고 쓰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나 세 번째 곡선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자, 접점을 모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임의의 접점을 우리가 잡는 거야. 접점을 우리가 새로 잡아요. 임의의 접점을 t, ft라고 잡을 거야. 저 t는 어떤 숫자든 다 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접점의 x좌표를 아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정리할 수 있겠지. 접선의 기울기 똑같이 정리하시면 돼. f8이 뭐가 되냐면 t가 돼요. 얘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치?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풀면 되냐? 일어나고 m 갖다 쓰고 얘를 정리해서 푸는 거야. 이걸 정리하면 t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니? 그럼 t 값이 하나일 수도 있고 혹은 두 개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요? 라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3차를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에 기울기가 2짜리예요. 그럼 기울기가 2짜리는 이렇게 가는 하나가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또 하나가 존재할 수 있어. 그럼 얘네는 평행하는 거야. 이럴 때는 접점이 두 개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접점의 개수에 따라 접선의 방정식 개수가 결정되겠지. 그치? 선생님 이해돼? 자, 그래서 이때는 t의 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어. 그럼 t의 값을 구했어. 그러면 기울기는 무조건 고정돼 있고 t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접점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접점 알아, 기울기 알아. 그럼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돼? 오케이? 자, 세 번째.
곡선 밖에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야. 그럼 이것도 역시 우리는 뭘 잡냐? 임의의 접점을 잡아야 돼. 똑같이 t, ft라고 잡을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이거 갖고 또 뭐 할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다루겠지. 접선의 기울기 다루는 게 뭐냐면 f 프라임 t가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교과서나 보통 개념 교재에서는 여기서 이제 교과서적인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걸 내가 방학 때 니한테 설명을 해드렸어. 근데 그렇게 풀자니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 내가 얘기를 했어. 실제로 풀이도 해드렸어. 궁금하면 다시 유튜브 들어가서 동영상 찾아보세요. 써놨을 거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게 풀자니 시간이 진짜 너무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렇게 풀자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아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했어. 접선의 기울기랑 보자. 이 접선의 기울기란 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접점과 곡선 밖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어떤 곡선이 있어. 근데 곡선 밖에 점을 하나 이렇게 줬어. 예를 들어 이렇게 줬다 치자.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을 내가 구하고 싶거든? 그럼 찾아보면 대략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 찾아보면 이렇게도 하나가 더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그럼 나는 저기서 얘기하는 임의의 점 t, ft라는 거를 이놈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저기서 얘기하는 f't는 역시 이 녀석도 f't가 되는 거고 이 녀석도 f't가 되는 거야. 자,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풀면 그게 너무 복잡한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겠다고. 이 점이 잡혀가. 저기서는 이 점이 잡혀가 t, 아니야. x2, y2잖아. 얘는 고정되어 있는 숫자야. 그러면 지금 이 흰색과 이 파란색의 기울기가 너란 얘기야. 이 흰색과 이 파란색 기울기가 너란 얘기야.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바로 너와 너의 기울기를 여기다 갖다 쓸 거야. 어떻게 해요? t, x2 미안해 t 빼기 x2 분의 ft 빼기 y2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니네가 교과서에서 푸는 거 너 갖고 접선의 방정식을 t에 관한 식으로 세우고 거기다가 너를 대입하면 그게 너가 되는 거야. 내가 왜 그런지 방학 때 보여드렸어 이유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 거야. 알겠니? 무슨 말 이해돼? 이게 니네가 이 문제 풀 때 미안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푸는 그 속도로는 많게는 4분 5분 단축시킬 수가 있어. 그리고 시간을 단축한다는 얘기는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되지? 계산 빠른 친구는 2분 정도 단축해요. 내가 푸는 걸로는 1분 정도 단축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그러면 너를 계산하시면 이거를 계산하면 즉 정리한다는 얘기야. 정리를 하면 무슨 값이 나오면 t의 값이 나와. 역시 마찬가지야. t가 1개면 접선의 방정식이 1개고 t가 2개면 접선의 방정식이 2개고 t가 3개면 접선의 방정식이 3개가 돼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설마 이해됐어? 그럼 t값 나오면 역시 여기서는 자 얘는 접선의 기울기 m으로 고정되거든? 근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도 여러 개야. t값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가 바뀌어. 알겠지? 그거 조심해줘야 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정리해서 푸시면 돼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을 푸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풀이야. 알겠지? 물론 이것만 해서 여기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여기 유형에 따라 내가 설명해 드릴 게 더 있어. 그때 문제 유형에 따라 다 정리 또 해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거 갖고 이제 어떤 것들 정도까지 장난질을 치냐면 우선은 공통 접선 이런 얘기를 해요. 자, y는 fx와 y는 gx가 한 점에서 접한다 그래요. 접한다 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다 칠게. 오케이? 얘는 gx가 이렇게 있다 치면 한 점에 접한다는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서 요 점에서 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들아 이 점에서 만나니까 y 값이 같은 거야. 즉 함수 값이 같은 거야. 내 말 이해돼? 두 번째는 이 점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이 점에서 접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자, 이 점에 x좌표를 주면 참 고마워. 접점 x좌표를 아예 숫자를 주면 너무 고마운데 안 줄 때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접점 x좌표를 t로 놔. t로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 알겠지? 그럼 첫 번째 함수값. 함수값 ft랑 gt가 같아요. 물론 아예 이 점에 y좌표를 줄 수도 있어. 알겠지? y좌표 만약에 예를 들어 3이래. 그러면 는 3 넣고 3, 3 해서 풀면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t, gx에서 접선의 기울기 g''t. 얘가 같다고 놓고 풀면 돼. 자,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물론 이거 말고 우리는 이거를 공통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공통 접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 말고 또 다르게 생기는 것들도 있어.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다룰 때는 너무 힘드니까 그건 지금 다루진 않을 거야. 그거를 느끼려면 3등급 이상 혹은 2등급 이상이 돼야 그 정도는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거든? 그건 지금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오케이? 자, 이어서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롤의 정리라는 게 뭐냐면 롤의 정리는 크게 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자, y는 fx가 있는데 y는 fx가 첫 번째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열린 구간에서요 미분이 가능하셔야 돼요. 아셨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양끝값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이거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이면 어떤 게 성립하냐면 f 프라임 c가 0이 되는데 일단 c는 상수예요. c는 숫자 알겠지? 문자가 아니라 숫자야. 이거인 x는 x값이야. x는 c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냐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합니다. 이게 롤의 정리예요.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프로 해석하면, 즉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자, 이렇게 A가 있어. A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B가 있어. B에서의 함수값. 즉, 얘는 FA 값이고, 얘는 FB 값이야. 그러면 얘가 양끝값이 존재하고, 여기서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을 거야. 그치? 이해되니? 그러면은 F 프라임 C가 0이라는 거는 얘는 X가 C에서 접선의 기울기라 해석할 수 있거든. 기울기가 0이야. 기울기가 0이란 건 X축에 평행하다는 얘기야. 즉 Y축은 수직인 거고. 그게 뭐가 되냐?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점이 C가 있어요. 그래서 A랑 B 사이에 C가 지금 하나 존재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fx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그렸어. 이렇게. 이때는 x축의 평행, 즉 접선의 기가 0 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해돼야 안 돼요? 어디랑 어디 사이? A랑 B 사이에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 도함수가 0 되는 게 극값 되는 건 알지, 그지? 물론 부호가 바뀔 때지만 이거 배웠잖아, 극값,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됐어? 이게 기하적 의미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얘기야. y는 fx인데 내가 y는 fx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fx는 0이라고 놓으면 얘가 물어봐. 이렇게 어디 A부터 B 사이에 근이 존재해? 근이 있니? 미안해, 말 잘못했어? 이거야. F'X는 0이 A보다 크나고 B보다 작거나 이 범위 안에 근이 있어?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C 대입한 그게 얼마니까 0 되지 않아, 그치? C가 근이 되는 거야. 셋만 이해돼? C가 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로레 정리나 평균값 정리는 도함수는 0이 되는 혹은 도함수는 K가 될 때 교점의 개수, 근의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 개수까지 안 미안해, 말씀드린 개수가 아니라 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F'X는 K가. 오케이? 자, 평균값 정리로 넘어올게요. 자,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랑 거의 유사해. 근데 세 번째 조건만 없어. 그게 뭐냐면, 자, y는 fx가, 자, 첫 번째 조건은 역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열린 구간에서 립은 가능해야 돼. 이거이면 어떤 게 존재하냐면, 자, A, B에서의 평균 변화율, 즉 두 점 사이 기울기,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여러분 평균 변화를 알고 되실 거예요. 그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즉 A, FA랑 B, FB 사이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 기울기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대. 오케이? 이거이 X는 C가 똑같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하나, 한 개 이상 존재한다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우리가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예를 들어서 FA가 이렇게 있어요. FB가 좀 더 크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간단히 하나 더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냐? 이거는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거 빨간색 할게요. 이 녀석은 뭐냐면 A, FA랑 B, FB 사이의 기울기 너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뭐냐면 너랑 기울기가 같은 너랑 크게 같은 접선의 기울기, 너랑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기울기야. 즉 얘랑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기울기 되네. 이렇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나 존재한다는 거야. 이때 접점 너를 C라 놓겠다고. 이제 X는 C 값이죠. 물론 얘를 우리가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 그럼 이때는 자, 저 빨간색하고 평행한 게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골이라고 할게요. 골의 개수가 평균값 정리의 개수랑 똑같아. X니까. 이해됐어? 이렇게 기하적으로 이거는 쟤는 기하적으로 묻는 문제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얘는 많이 물어봐요. 여기 교과서에도 있고 선생님 만들어준 문제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물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아까 이제 저 다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이거예요.
자, 얘를 내가 K라고 놓으면 F 프라임 X는 K. 얘가 A와 이 사이에 근이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니네 이런 거를 우리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식이 주어져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 얘는 만족하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너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쌤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평균값 정리는 조금 활용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다는 못 넣었어. 다는 여기다 안 넣었는데 한 3분의 2, 5분의 4 정도는 평균값 정리 활용 문제까지 넣어놨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에게 여기서 평균값 활용 문제 거의 다 풀 줄 알면 거의 다 풀 수 있긴 해요. 물론 좀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어렵거나 혹은 어렵지는 않은데 복잡한 것들이 몇 개 있어. 그것들은 그냥 제외해놨어. 그것들은 나중에 좀 더 볼 거야. 이해됐어? 이게 이제 요 파트의 개념 설명 끝났는데 이것만 하면 그럼 풀 수 있나? 아니야. 내가 지금 설명한 건 단순히 교과서적인 내용만 설명드린 거고 실제로 유형 문제를 접할 때는 또 다른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는 문제마다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제끼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풀으셔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켜요. 특히 이 스타일의 문제는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많이 단축시켜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더라도 교과서대로 그대로 풀게 되면 한 문제를 푸는데 빨리 진짜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한 문제를 푸는데 5분이 살짝 넘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친구들이 푼다는 얘기는 7분, 8분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 그거를 그냥 30초 컷을 만들 거야. 30초 컷으로. 근데 이걸 할 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거 지금 한 3, 4번째 설명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자 어떤 거 이렇게 지나 fx 1차씩 이렇게 지나 이렇게 지나 1차씩 아니고 어떤 항상 이렇게 지나 그럼 이 점을 내가 x값을 a로 놓으면 얘는 x-a를 인수로 갖게 되어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 얘가 a야. 그럼 우리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게 되어 있어. 이건 외워야 돼. 내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3차함수, 4차함수의 그래프 개념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걸 갖고 우리가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거든. 나중에 이 개념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접하면서 이렇게 뚫고 가는 게 있어. 이런 거 우리 그냥 쓰접 이렇게 그냥 간단한 용어로 쓰접, 스치는 접선 이렇게 불고 이게 교육에 있는 교육과정에 있는 용어는 아니야.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뚫고 가는 접선, 뚫접이라고 불러. 3차 함수에서 뚫접이 되는 거는 여기 동영상으로 나오겠지만 변곡점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왜냐면 3차 함수는 대칭함수거든. 점대칭인데 그 변곡점이 되는 게 대칭점이야. 그럼 너무너무 중요해서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A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얘는 x-a의 세제곱 얘를 인수로 갖는 거야. 즉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내 말 이해돼? 무슨 말이냐? F라 놓으면은 얘는 fx라는 게 x-a 곱하기 gx라 쓸 수 있는 거고 너는 fx가 x-a 제곱 곱하기 gx라 쓸 수 있는 거고 너는 fx가 x-a 세제곱 곱하기 gx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너무너무 중요해. 알겠지?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뭐냐? 얘는 a라는 근을 하나 갖는 거고 얘는 a라는 근을 몇 개 가져? 2번 가져. 충분히. 그러니까 얘는 a 근을 갖는 거야. 자, 내 말 이해되지? 얘는 a라는 근을 몇 개 가져? 3개 갖는 거야. 자, 선생님 말 이해되니? 그럼 이게 정리가 되면 자, 저 문제를 봐봐. 지금 이거는 fx가 3차일 때만 우리 이렇게 써먹을 거야. fx가 3차일 때만. 자, 얘가 fx인데 fx 식은 내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쓰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 접선에 이 점에서 접선이잖아, 그지? 나 이제 이 점에 접선이라고 할 거야. 이 접선을 y는 mx 플러스 a라고 쓸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문제를 낼 거냐면 저 fx가 fx 위의 점, 요 점을 의미로 그냥 알파 콤마 내가 f 알파로 할게. 오케이? 알파 콤마 f 알파에서 그 접선이 여기서 접선이 바로 널 얘기하는 거야. 그 접선이 fx와 다시 만나는 점을 얘기할 거야. 그럼 다시 만나는 점이 누구냐면 너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내가 베타라고 할게. 오케이? 그럼 다시 만나는 점의 x좌표가 궁금해. 혹은 그 점이 궁금해. 그럼 다시 만나는 점에 내가 x좌표라고 정리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저 x좌표를 내가 쉽게 구하고 싶다는 거야. 선생님 이해돼? 그러면 원래 교과서대로 얘를 풀자라면 먼저 얘를 구해야 돼. 얘를 구하려면 곡선 위에 점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먼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이 접선의 방정식이 뭔데요? 라면 y를 mx 플러스 n을 구해야 된다고. 이거 구하는데 기본적으로 2, 3분이 걸릴 거야. 이해되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점을 구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건 교점이잖아. 교점을 구해야 돼. 뭐랑? 너랑 너의 교점을 구해야 되거든? 그럼 교점을 구하려면 여러분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fx는 하고 mx 플러스 a를 쓰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mx 플러스 a를 잡아 넘겨서 정리를 할 거라고. 이렇게. 근데 얘는 알파라는 걸 근으로 갖고 베타라는 걸 근으로 가지고. 근데 여기서 베타 값은 모른다고. 알파 값을 갖고 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조리제법 쓸 거야. 3차니까 조리제법 쓸 건데 조리제법 몇 번 써야 되냐면 2번 써야 되는 거야. 여기 나오는 게 베타의 근을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럼 이렇게까지 하면 빠른 친구도 최소한 5분이 넘어가. 그럼 일반적 학생은 7분, 8분이 걸려. 근데 이걸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안 하고 그냥 단 30초간 암산도 되는 걸 할 거라고. 어떻게 할 거냐? 자, 연립해서 저 값을 구할 건데 우리 이 연립한 거에 연립한 거에 근이 뭐가 되냐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알파가 우리 준 거야. 알파고 베타가 되는데 이 베타 값이 궁금한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얘 몇 차 방정식이니? 예. 3차 방정식. 3차. 얘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주어지면 우리 뭐 해야 되냐면 근과 계수하는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는 거야. 이게 세 근의 합이야. 세 근의 합을 하는데 얘랑 합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합칠 거라고. 얘를 여기다 놓고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에서 합칠 거거든. 근데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3차의 개수분의 2차의 개수야. 그러니까 1차랑 3수는 영향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그러니까 얘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이 시간만 갖고 알파, F 알파 줬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문자 안 뺐으면 돼. 얘는 숫자야, 알겠지? 숫자 문자 하나 쓰고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 갖다 쓰면 게임 끝이야. 이 한 줄이면 끝나. 우리가 저렇게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 그래서 연립 방정식에서 조립제법 써서 힘들게 구한 걸 딱 한 줄이면 끝난다고. 무슨 말 이해돼? 자, 뭐냐 문제 하나 볼게요. 거기 190번까지 보고 끝낼게요. 나머지는 내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50번 봐봐.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2x 빼기 3이 있는데 1,4에서의 접선이래. 접선이 다시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a, b랬지? 여기서 너를 a, b라고 놓겠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a 빅백 a를 구하래. 오케이? 이걸 우리는 이 a 값을 찾는데 한 줄에 끝낼 거라고. 어떻게 할 거냐면 x좌표 1이잖아, 그지? 1 더하기 1 얘가 중문에 만든 거야. 더하기 하고 여기는 a를 줬잖아, 그지? a 갖다 써.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창의 개수분의 2창의 개수라고. 오케이? 그럼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한 줄에 끝나는 거야. 얼마나 간단해. 니네 좀 이따가 답집필 한번 가보세요. 이거 구하는데 5줄, 6줄이 돼. 그럼 니네가 구하려면 10줄이 넘어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구하라 그래? B값 구하라겠죠. 그럼 얘는 단점은 B값 구하는 게 좀 복잡해. 왜냐면 얘를 여기다 대입해야 돼서 그래.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B값은 F4, 64. 빼기 90, 16에는 6, 36, 96. 더하기 48. 빼기 3이. 이게 B인데 어떻게 되냐, 계산하면. 이건 뭐야? 110이야? 112에서 96 빼면 16? 16 빼기 3이니까 13이에요. 이해됐어? 따라서 우리 뭐 구하래요? B 빼기 A 구하래요? 그러면 답은 2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계산한 거로 따지면 보세요. 한 줄, 두 줄, 세 줄이에요. 근데 이렇게 풀면 풀다가 여러분들 손 놔요. 무슨 말 이해됐어? 그래서 저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